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내 것만 빼고 무더기 신고가가 나오는 불편한 현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쟁으로 잠깐 쉬는 듯 보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글로벌 유동성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이 차트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파란색의 글로벌 유동성은 점점 올라가면서 8월 말까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황색의 비트코인이 때로는 이렇게 불일치하긴 합니다. 이렇게 퉁 올라가면 그러나 결국은 떨어져서 만나고 또 4월 초에 관세 때문에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서 만나고 또 일치를 하다가 중동 전쟁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는 길이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밑에서 놀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종착역은 이 정도 어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동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현재 계획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스캇 베센트가 7월 4일 이후에 관세 협정 이게 마무리될 거다. 다소 긍정적인 예상을 하는데 그의 바람이 섞인 계획이긴 하겠지만 이제 전쟁 끝냈으니까 BBB라는 감세안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한 9일쯤에 이제 관세 마무리되죠. 요거까지 착착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실제로 트럼프가 BBB 이거 통과시키기 전까진 의원들 당신들 휴가도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 말 7월 초에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유동성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다고 해서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말씀을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는 X데이트라는 걸 앞두고 있죠.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미 이제 끝났죠. 그래서 더 이상은 국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까 이 돈이 딱 떨어지는 시기, 요걸 이제 X데이트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정말 빠른 분들은 7월 중순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8월, 조금 늦으면 9월쯤 올 수 있다. 그래서 X데이트가 오면 결국은 TGA 잔고, 재무부 잔고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또는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더라도 그러면 또 디폴트 온다 뭐다 뭐 뉴스에 도배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좀 축소될 수는 있다. 그러나 요건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죠. 뭐 2보 전진을 위한 뭐 1보 후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요것도 있다. 뭐 참고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내 알트코인은 정말 안 가지만 전 세계는 정말 불편하게도 무더기 신고가 행진, 뭐 기록은 다 갈아치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썸네일은 한국경제와 매일경제의 썸네일인데요.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주식이 훈풍이 불고 있다. 뭐 마케팅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만 신고가를 실제로 많이 갱신을 했더라고요. 뭐 브로드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카니발이라는 유람선 주식이 있습니다. 그 관광할 때 배 타고 여행하는 거. 요거는 신고가까지는 아닌데 이 주식마저도 10%가 넘게 올랐다. 요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관광이나 특히 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거는 거의 뭐 강세장의 정점 근처에서 나와야 되는데 벌써 얘가 꿈틀대고 있다. 10% 올랐고요. 뭐 과거의 성과도 좋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비단 카니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람선도 한두 개가 아니죠. 뭐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다. 미국 주식만 이런 건 아니겠죠. 지금 더 뜨거운 건 국장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SK 하이닉스도 신고가 행진. 카카오페이도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엮여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정도 거래 정지 먹었는데 오늘 풀렸었거든요. 6월 25일 풀리자마자 또 뭐 훨씬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11만 원인가 찍었더라고요. 역시 신고가 경신.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증권주는 뭐 이것저것 뭐 너무 많아서 무더기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심지어 한국전력은 전기가 동결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안 올린대요. 그래도 원전의 수혜주로 신고가 경신 5만 가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원베일리, 뭐 판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노도강도 신고가, 그리고 부산 쪽도 신고가가 등장하고 아직 지역 부동산으로까지는 점점 번지진 않았는데 조금씩은 번져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참 우리와는 약간 뭐 느낌이 다른 체감이 약간 어려운 신고가가 연일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푸는데 결국은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장은 올라가고 국장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갈 텐데 얘네들만 오를 것인가 아니면 코인도 오를 것인가? 저는 당연히 코인 쪽도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코인 쪽도 이미 순환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다만 체감이 잘 안 될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은 항상 우상향을 해왔지만 한국에서 특히 많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좀 체감이 안 되실 것 같고요. 또 다른 주식으로 한번 나타낸다면 서클이라는 주식 뭐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이블코인 열풍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돈나무 언니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요. 이렇게 많이 오른 서클 주식을 추가적으로 엄청 팔고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로 갈아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단타를 하거나 뭐 리밸런싱을 하거나 아무튼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돈나무 언니를 따라하면 나쁘지 않다. 이게 굉장히 고점에서 잘 팔고 저점에서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서클을 판 뒤로 하루 뒤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BIS에서 이거 너무 불안정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보고서를 내면서 한 15% 정도 어제 빠졌다고 해요. 아무튼 고점에서 팔고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를 샀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전형적으로 강세장에 나오는 순환매를 뜻합니다. 지금 서클이 거의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학개미들이 엄청 욕을 샀는데 이제 야 이거 재미없대. 조금 과평가됐대. 뭐 한때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을 넘었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코인베이스와 지금 로빈후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요. 로빈후드는 뭐 이 흐름을 받았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잘 나갔습니다. 주식을 팔고 있는데 코인까지 뭐 덧붙여서 파니까 안 될 수가 없었고요.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보통 이런 거죠. 강세장은 야, 뭐 엔비디아 잘 나간대, 뭐 비트코인 잘 나간대, 서클 잘 나간대.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 비슷한 거, 덜 올라간 거. 알고 보니까 서클과 수익을 반 정도 공유를 한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뒤늦게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치면 계속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이제는 이더리움, 솔라나, XRP로 흐름이 넘어가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강세장 때를 한번 봐볼까요? 그때는 뭐 이런 뭐 주식 자체가 없었죠. 98년에 설립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거의 뭐 원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식 중에서는 2020년도쯤부터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불장이 오니까 21년도 4월 정점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서 IPO 붐을 일으키고 뭐 엄청난 또 고가를 찍었었고 이거를 보니까 로빈후드가 배가 아픈 거죠. 우리도 코인 할래, 우리도 IPO 할래 하면서 21년 7월에 들어와서 또 최고가를 기록하고 요게 이제 과거의 사이클이었다고 보면요. 오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5년 저는 여전히 큰 강세장 기회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시작을 서클이 한 거죠. 6월 초에 상장을 해서 뭐 31달러가 거의 300달러까지 갔으니까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냐 로빈후드냐 지금 여기까지 오네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그대로 끝날 것이다. 나는 서클에서 만족한다. 뭐 이 돈나무 언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 여기에서 뭐 목표 금액 채웠으니까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거 오를 거 뭐 있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다음은 뭐야? 이 다른 걸로 옮겨갈 것인가? 보통의 경우는 후자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오를 거 뭐야? 그 다음 오를 거 뭐야?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뭐냐? 현재는 주식 쪽에서 코인 관련 주식 쪽에서 본다면 줄 서서 지금 IPO를 대기 중인 코인 회사들이 많다.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몇 개가 추가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프로캡 BT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을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운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최근에 CEO를 맡으면서 요게 이제 스펙 회사 합병하고 상장 IPO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이름이 이제 나중엔 프로캡 파이낸셜로 바뀔 것 같고요. 티커명은 CCCM이 될 것이다. 그래서 IPO를 해서 대박을 내고 싶다.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왜 주목해 봐야 되냐? 사실 스트래티지 다음에 21 캐피털 다음에 한 3위 정도 비트코인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는 회사 3위 정도의 랭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현재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 뭐 1조가 넘는 돈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어제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가격이 좋네 하면서 이미 10억 달러 중에 한 3.8억 불 정도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IPO 하기도 전에 비트코인을 10만 3천 불 정도에 샀고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스트래티지처럼 곱하기로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회사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6월 25일에 비트고라는 역시 커스터디 업체입니다. 근데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죠.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의 자산 규모 보관하는 액수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잘 나가니까 나 한번 믿고 IPO에 좀 기대를 해달라. IPO 하반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9월에는 하나금융이나 SK텔레콤에서도 지분 투자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많은 이제 기대를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21 캐피탈 사실 여기도 엄청난 대여거든요. 뭐 이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트럼프의 왼손 좌의정이 이끄는 회사 어마무시하게 살 겁니다. 비트코인을요. 그리고 제민이나 크라켄이나 리플이나 수많은 기업들이 IPO를 대기하고 있는데 나는 요 정도에서 만족하고 예를 들면 서클에서 만족하고 뭐 프로캡에서 만족하고 21 캐피털 이후로는 나 안 볼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들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뭐야? 이 탐욕이 불붙듯이 번져갈 것이다. 저는 여기에 정점이 리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리플이 CEO가 25년도에는 IPO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언론에서는 관심이 많고요. 띄워주기에 나섰습니다. IPO가 만약 된다면 코인베이스와 서클 기록을 넘을까? 뭐 이런 비교도 나올 거고요. 실제로는 25년대에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26년 초가 되면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IPO 서클 붐이 일어날지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거 하기만 하면 큰 돈이 되는데 안 할 수는 없다. 26년 상반기 초반기에 아마 XRP가 IPO를 한다.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리플이 투자하기 어려운 코인이기 때문에 많이 리플 얘기를 안 했지만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IPO 기대감도 있는데 또 하나 뉴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비밀의 공동 창립자. 굉장히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거의 나카모토 사토시와 동급인 이 공동 창업자가 있는데요. 무려 14년 만에 활동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바로 아서 브리토라는 2012년도에 리플 코인을 같이 만든 이제 창립자인데요. 14년 만에 SNS 침묵을 기록하면서 뭔가 활동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어렵게 찾은 사진이 이것도 한 10몇 년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2012년에 원래 리플 코인 이름을 오픈 코인이었습니다. 요거를 만든 이제 공동 창립자. 13년도에 리플랩스로 사명이 바뀌긴 했었고요. 근데 이분이 트위터가 있어요. 사실 2011년 8월에 만든 이후로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는데 팔로워는 굉장히 많죠. 근데 무려 14년 만에 11년에 만들고 14년 만에 요 이모티콘 웃는 건지 무표정한 이 이모티콘 하나 올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IPO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뭔가 있기 때문에 14년 만에 침묵을 깼겠죠. 이분이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언론에. 그리고 이제 데이비 슈와츠 CTO, 리플 CTO가 이 사람은 활동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 해킹 당한 거 아니냐?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이분이 지금 뭔가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 약간 설레게 하는 상승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긴 합니다. 현재 리플 가격은 재미가 없지만 CME의 XRP와 솔라나까지는 이제 선물이 출시가 됐었죠. 근데 출시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니, 출시할 때는 기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한 달 뒤에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RP 투자를 뭐 몇 조 단위로 한다는 소문이 돈다. 그러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괴소문이다. 별의별 이제 소문까지 나면서 한껏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리플에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요, 다른 코인들도 알트 ETF와 함께, 뭐 전략적 비축과 함께 여러 가지 기대감이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알트코인 ETF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전략 비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더리움, 솔라나에 이어서 타 코인으로 결국은 탐욕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덜 오른 거 뭐야? 그 다음 덜 오른 거 뭐야? 그 다음 많이 오를 것 같은 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제 나스닥 상장사 오로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비트, 이더, 솔라나를 다 사고 싶다라고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금을 20%를 써서 코인을 살 건데, 자,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도 끝나지가 않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외에도 수이나 그 다음 기타 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뭘 살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처음에는 비트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다음 오를 거, 그 다음 오를 거, 수이 다음에 뭐가 오를까? 뭐 많이 오를 것 같으면 다른 걸 산다고 하죠. 이게 개미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우리랑 똑같다. 포모가 오고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랩스라는 또 중국계 채굴용 반도체 제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도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통해서 BNB를 엄청 많이 사겠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10억 달러 규모, 이것도 1.3조 원이 넘으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거를 그냥 BNB 코인, 뭐 같은 중국이니까 중국을 밀어주나 봐요. 하나의 코인만 계속 살 것이다. 엄청 많이 사는 거죠. 1.3조 원이니까요. 그리고 총 유통량의 5에서 10%까지 확보하는 게 장기 목표다. 야, 이렇게까지 산다고 하면 BNB 홀드 입장에서도 얼마나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노랩스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BNB 전략 비축을 선언하자마자 주가가 100% 올라가는데, 야, 뭐 BNB 가격도 오르고 나중에 주가도 폭등을 하면 안 따라할 기업이 이상하겠죠. 다 뭐 선언을 일단 하고 봐야겠죠. 주가가 2배씩 오르는데요. 뭐 샤프링크를 뭐 스트래티지를 지금 따라하는 회사들이 알트코인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샤프링크도 이더리움 지금 계속 묻지도 않고 사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 아이노비아에서도 하이퍼링크, 하이버리퀴드죠. 하이버리퀴드. 사실 제임스 윈인가요? 그 뭐 여러 가지 하이퍼리퀴드의 고래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던데 여기를 미는 그룹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도 예전에 말씀드린 AI 코인 중에 하나인 비텐서라는 코인을 사고 있다. 뭐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에브리띵 블록체인, 뭐 회사 이름이 모든 거 다 사고 싶어 뭐 이런 거죠. 1000만 달러로 알트코인을 살 건데 솔라나, XRP, 수이, 비텐서, 하이퍼리퀴드의 1000만 달러를 섞어서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탐욕이 번지는 과정, 뭐 탐욕이 지금 확산이 되는 걸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보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들이 선택받은 메이저로부터 물이 먼저 들어가서 점점점 밑으로 퍼질 것이다. 비트, 이더, 솔라나, XRP, 뭐 수이, 뭐 비텐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뭐 전쟁이든 관세든 상관이 없습니다. 글로벌 M2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PMI의 흐름, 원래 정통은 ISM 협회에서 나오는 제조업 PMI를 얘기를 한 건데요. 이 PMI가 상승세를 거스를 수 있는 자산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M2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랜만에 전 세계적인 PMI 한번 보고 가시면요. 미국만 PMI 지수를 재는 게 아닙니다. 6월에 일본 제조업 지수가 뭐 하루 전에 나왔는데 50.4, 1% 정도 올라가면서 1년 만에 경기가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다. 사실 PMI가 올라가면 정말 끝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의 제조, 구매 담당자들마저도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50이 넘으면 확장세다라는 건데 일본도 좋다.
독일의 경기 지수도 88.4로 상승. 경제 자신감을 회복했답니다. 독일은 돈 많이 뿌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6월에 PMI도 50.4, 1.9%나 올라가면서 1개월 만에 경기가 확대로 돌아섰다. 인도도 마찬가지네요. 6월에 PMI가 무려 60일이면 너무 심한데요.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영국 역시도 6월에 종합 PMI가 50.7로 신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히려 미국 밖에서 돈을 더 풀면서 제조업 지수나 여러 가지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 흐름을 거스르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올해는 유동성이 차오르는 강세장임을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우시더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을 갖는 자산이 있다면요. 꾸준히 잘 모아가시고 지켜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